이곳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작은 술집 쿠노요. 이곳에 오늘 2040 인터뷰의 주인공이 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일본에서 건너온 듯한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주방 앞에 길게 줄을 선 술병들, 그리고 천정에 주렁주렁 매달린 넥타이까지. 점점 더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해지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조용하던 가게가 시끌시끌해지고 드디어 주인공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사케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간지나는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가끔 텔레비전 광고에도 등장해 씩 웃어주는 이분. 이분의 이름은 바로 박호준. 그는 27년간 패션 업계에서 일하며 폴로 랄프 로렌과 빈폴 브랜드를 기획하고 마케팅 총괄 담당까지 지낸 전문 패션인이다. 그런데 왜 지금 가로수길에서 사케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 사케와 대화하는 남자 박호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은 이제 조그만 사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사케집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음식점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음식이 주가 아니고요. 저는 주인이 술이고요. 종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식점이 아니고 사케를 중심으로 해서 사케가 전문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음식이 있는 집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오래됐죠. 예전에 일본에서 좀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니던 폴로 라이프 로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일본 지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사장으로 나가 있을 때 그때 사케에 이제 슬슬 미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 말년에 평생 사케나 평생 먹으면서 죽어야 되겠다. 그게 제 바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말이 시가 돼서 꿈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죠. 저는 뭐 지금도 제 본업은 패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은 떠났지만 저는 직장 생활 27년 했습니다. 7년에서 처음에 첫 직장이 여자 팬티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주얼 전문으로 이제 폴로 라이프 로렌이라든가 뭐 제일 무지개 빈폴이라든가, 빈폴은 제가 이름을 지었고 다조그마크 때 제가 디자인한 런칭한 멤버거든요. 제가 빈폴 런칭했다고 보통 그러죠. 예. 제가 27년 몸을 담은 패션업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유전인자가 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내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쪽에 첫 직장에 발을 디뎌서가 아니고 저는 아예 패션을 하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7년 몸을 담았었는데 물론 더 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케를 하면서 평생 마지막 인생을 즐기자라는 게 내 목표였는데 그게 지금 실천된 겁니다. 예. 그동안 직장생활 27년 하면서 물론 해외에 많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봤지만 또 정말 동서남북에 모르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게 첫 번째, 야, 이런 분들도 있으셨구나, 저런 분들도 있으셨구나. 그리고 또 제가 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까지 같이 접했을 때 그분들의 싱킹이 어떤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참 이런 일을 안 했으면 또 만날 수가 없었던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에서 보람을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사케는 뭐 한마디로 하면 사케는 나의 친구다. 가장 친한 변하지 않은 친구고요. 그래서 저는 사케를 이렇게 맨 처음 새롭게 접하지 못한 사케를 보면 1시간 정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집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설렘을 가지고서 항상 딸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는 남들같이 사케 이렇게 한 병 놓고 안 먹고요. 한 3~4병 놓고 까서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사케 오래 먹다 보니까 지겨워서 한 3~4병에서 2잔 정도씩 마시면서 맛을 변해가면서 사케는 저의 항상 마지막 아예 그 끝까지 저랑 같이 있어줄 친구가 아니겠는가.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 가게를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내일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도 이 가게 오늘 간두면 내일부터 또 사 먹으러 다녀야 됩니다. 사 먹으러 다니고 돈을 쓰러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가게를 하기 전에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케를 파는 문화의 사람들이 사케 기본적인 철학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철학은 그냥 그런적인 마인드가 사케를 팔면 기본적인 사케가 뭔지를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뭔가 누군가가 창고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비싼 사케를 팔면서 그냥 이게 원산지는커녕 어떤 사케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조차를 전혀 모르고 팔고 있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케 굉장히 애티튜드가 있는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옛날엔 술상무라고 할 정도로 지구상에 있는 술은 다 먹어봤지만 이제 음악도 돌고 클래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즈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케도 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는 최고의 술이다. 예,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게를 그래서 꾸준히 유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또 그러면서도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이 주인이 만들었는가, 정말 좋은 재료 가지고 좋게 만들었느냐. 저는 제가 이 가게 먹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하고 근데 제일 좋은 재료에 최고급의 모든 원부자재를 가지고 제가 만든다고 하거든요. 돈을 좀 비싸게 받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가게를 개인적인 애착도 많지만 양심적으로 저는 이제 사케 전문집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술은 저희 집엔 한국 소주는 없거든요. 예, 근데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한국 술은 아직 부족한 게 아주 많아요. 사람이 먹어야 될 술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먹고 있는 소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원료가 곡물에 뭔가 소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먹는 소주들은 소싱이 없어요. 그렇죠? 쌀이면 쌀, 포도면 포도. 어떤 곡물이 기본적으로 돼서 원료가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술도 좋은 건 좋습니다. 그래서 화요라든가 화요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주 중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동 소주라든가 이런 뭔가 원료가 쌀로 기본으로 돼 있는 술은 좋은 술인데 한국 술은 원료 자체가 많이 부족하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마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원료가 없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술은 저는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당협회 1, 2, 1, 2, 3 중에 ABC가 술은 아무거나 주는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골라서 사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걸 되게 철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주 하나는 싼 거 먹고 덜 먹더라도 술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2개 먹을 거 안주 하나만 시켜 먹더라도 술은 좋은 거 먹어요. 물론 다 능력이 돼야 되겠지만 그럴 바에는 먹지 말더라도 좋은 술 먹어야 돼요. 전 제 그게 철학입니다. 그렇죠. 일본에 미운 점도 많지만 거기 살아보면 그동안에 여행자로 갔을 때와 거기서 거주자로 있을 때랑은 대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자는 그나마 그래도 친절하게 많이 하지만 여기서 산다 그러면 완전히 아래로 봐요. 일본이라는 사회가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먹는 문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심적인 게 대부분 양심적이에요. 음식 먹는 거에는 절대 장난을 안 치는 나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어느 지역을 가나 음식이 평준화가 돼서 어디 가서 먹어도 맛있어요. 우리는 맛있는 데만 가서 먹어야 맛있지만 일본은 우동은 어디 가서 먹어도 다 대충 맛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분화돼서 음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가 돼 있어요. 그 외에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같은 것이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디 가나 잔 같은 걸 잔 냉장고에서 끓여다 주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술잔을, 물잔을 잔 냉장고에서 안 끓여다 주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덜 돼 있죠, 좀. 그런 걸 아직까지 배울 게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꼭 사람이 입에 대는 잔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후배들이 몇 명 와가지고 제가 하는 거 보고 뭐 이것저것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비슷한 두 가지를 얘기해서 첫째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너 좋아하는 거 뭐냐? 이게 뭐냐면 장기 마라톤이고 마지막 인생을 너랑 같이 즐겨야 되는데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잘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면 항상 능숙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실증이 금방 안 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저는 사케를 제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한 그 두 가지 면이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케집을 차려도 네가 정말 좋아하고 사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다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가지기에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해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가게를 맨 처음 차리면서 어떤 누구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동안 내가 직장생활 27년 하면서 명함만 해도 모든 걸 다 돌려도 매상에는 지장이 없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백지 상태에서 모든 걸 하고 나중에 알고 찾으면 모르지만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없다. 그냥 제가 백지에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해서 아무한테도 안 올렸고 이걸 돈 벌려고 생각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열심히 내가 좋아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저는 50평짜리 가게 하나보다는 10평짜리를 5개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저는 아주 작게 하고 뭔가 2% 부족한 듯한 그런 맛이 나야 사케집이 납니다. 일본에는 가게가 술만 나는 집이 엄청 많은데 쳐다만 봐도,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술만 나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은 크고 깨끗하고 클린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들이 많지만 사케라는 개념은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술 맛이 나는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컨셉이 많이 정리가 돼야 되죠. 정리되는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좋아서 제가 혼밥 만든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돈까지 벌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거기다가 복까지 얹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 됐던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정말 이건 마지막 나의 밧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아니면 나 먹고 살려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으면, 물론 내가 부자는 아니고 여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평생, 왜냐면 내가 우스갯소리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왜 사케 필요했냐면 쉽게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한 달에 카드 값의 3분의 2가 사케 값이라서 마누라랑 한 달에 한 번씩 카드값 내면서 지쳐가지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내가 평생 사케나 원가로 먹다가 죽으려고 이 가게 차렸다고. 왜냐면 제가 이걸 안 차렸으면 사케 비싼 거 계속 사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사면서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몰라요. 제가 제 돈으로 제가 제일 좋은 거 골라 먹으면서 또 최고의 사케를 골라 먹으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아무 욕심 없이 생각 없이 뭔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이제 물론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생긴 게 좀 니폰필이 납니다, 조금.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40대, 50대의 동양권의 광고 업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최고거든요. 가장 비싸고 일본 남자들이 스테키 하다 그래서 최고의 남자들로 인정받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 남자들이 40, 50대를 지금도 SM3라든가 SM5 같은 경우는 다 일본 남자들 쓰고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안 써요. 비싸죠. 간지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몇몇 감독들이 이제 저희 집 와서 일본 맛은 나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 쓰기 너무 비싸니까 자꾸만 좀 몇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SKT에 맨 처음에 제가 SKT에 많이 나왔거든요. SKT에 좀 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금융권 회장님들이 많이 오세요. 금융권 회장님들이 이제 우리 은행에 좀 광고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신탁이라든가 시티은행이라든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감독들하고 인간관계에 엮여가지고 이제 처음처럼 광고 같은 건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감독이 할 수 없이 또 하자 그러면 또 그래도 도와주신 감독이니까 할 수 있어서 처음처럼 나가서 뭐 덕분에 이효리도 좀 만나고 보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좀 막 여기저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내용도 좀 하고 싶고 그렇죠. 예, 뭐 이제 저희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학교 다닙니다. 시애틀에서 학교 다니는데 걔를 맨 처음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외를 보냈는데 목적이 요리사를 시키려고 보냈어요. 맨 처음에 요리사 하겠다고 나갔는데 지금 요리사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직업의 규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막연한 직업보다는 자기가 주특기가 있는 직업을 하는 게 확실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피부에 와 닿으면서 세계에 글로벌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이제 스포티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는데 시애틀에서 사케집 해라. 너 원하면 해라. 내가 볼 때는 네 본업은 본업대로 하면서 네가 아빠 하는 거 사케집 하고 싶다 그러면 해라. 나는 뭐 근데 대신 단 네가 좋아해야 된다. 뭐 하면서 명함이나 가지고서 뭐 가게 합니다라고 내미는 그런 명함하면서 그런 대표자로서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하려면 하지 말고 항상 자기가 주인이면 주인답게 와서 저는 주인이 없는 가게는 안 가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다른 집 가게에 갈 때 보면 절대 몇 번 갔다 주인이 없으면 안 가고 잔 같은 거 이런 거 냉장고에서 안 꺼내면 안 가거든요. 그런 가게. 그러니까 팔아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뭔가 자기 철학이 좀 있는 가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의 젊은이들은요, 제가 볼 때는 우선
경험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경험이라는 건 어느 정도 돼야 시간적으로 뭔가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좀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뭐 무모하게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 만든 경험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 뭐 늘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요 자신감 있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했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자기가 마지막 인생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말년에 자기 꿈을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잘 적합을 시켜서 자신감 갖고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다들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좀 충고해주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보다 친절하지 못한 이유가 참 친절한 게 몸에 배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을 가도 어디 가도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좀 상대방을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거 참 약하게 뭐랄까 좀 짜요. 그런데 스스로를 자기가 잘 독려하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자기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경험 살릴 걸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